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새벽 3시입니다. 오랜만에 댓글창을 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멋있는 의견을 달아주셔가지고, 여기서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상승돼 주식 코인 경제 시황수다 큰 것이 오고 있다. 오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를 수 시나리오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나스닥은 장기적 시황은 저는 확실하게 13,000대는 본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적어도 13,000대는 본다. 그리고 많이 빠지면 12,000대까지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인데 그 전에 16,000을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이게 되게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상승 때 분석하시는 제 영상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아마 아침에 졸면서 깨가지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 15,600포인트까지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는 혹시나 이게 말씀을 주셨던 분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다 이걸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의견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보다 보면 구독자도 빠지고 콘텐츠 조회수가 안 나와요. 사실 200회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이게 200회면은 좀 속상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제가 안 보거든요. 그래서 500회 정도는 나와야 제가 기분이 좀 난단 말이죠. 업로드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요. 재미도 없고, 어쩌면 뭐 실력이 없는 걸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좋아요도 보면 싫어요 2개, 이제 7%, 뭐, 그럴 수 있겠지. 90%더 주어서,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공부하는 내용들이고, 일부 공개는. 요거는 이제 멤버십 공개도 한번 했었는데 회원 공개 그런 것들도 올려드렸었는데 그렇단 말이죠. 요거는 제가 와 이거 엄청 오래 걸리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의견들도 너무너무 멋있는 의견들이라서 어디 갔냐? 날라가 버렸네요. 좋아요 다 눌러드려가지고 답변 드려야 되는데 그쵸? 답변 드려야지. 그래서 자, 응답했는데 그걸 다 챙겨봐야지, 그죠? 자, 어쨌든 요건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제가 혹시나 말을 잘못했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 단톡방 있죠? 저희 단톡방에, 또 와가지고 또 소통도 해주시고 좋겠습니다. 묻지마 메소전, 자, 535가 끝나고, 요거 다, 제가 갖고 있는 관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스를 보기 전에 그냥 나스닥을 먼저 볼까요? 오늘은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나스닥이 제가 시황을 했었을 때 여기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이제 22평 심리선 다 깨졌다 조정이 나갈 거고 제가 14,000대 초반 정도 초중반 정도에서 내가 익절을 할 거다 숏포지션을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숏포지션 익절을 다 못했습니다. 제가 한 개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숏을 더 비중을 높게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평단이 여기였는데 여기 3개밖에 얘가 지금 4계약을 해가지고 얘가 5번째 계약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평균이 4계약. 그래서 요거만 정상에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근데도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3,000대는 무조건 온다. 근데 그 전에 16,000을 먼저 볼 거냐 말 거냐 그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반등이 이제 여기 심리선 깨지면서 이렇게 장대음복이 등장하고 깨지는데 지금의 흐름에서는 이걸로 봐야 되겠다. 그죠? 제가 요 반등이 나왔을 때 요 흑이 흐름과 비슷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챙겨 보셔라. 똑같다. 지금 모양이. 그래서 지금 이제 작은 채널가로 봤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틀 전에 댓글 달아주셨으니까 아마 요거 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요거. 근데 지금 다시 더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15,600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16,600포인트가 여기가 78.6에 대한 되돌림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 하락에 대해서 78.6, 그죠? 78.6에 대한 되돌림 포인트다. 786으로 보기보다는 764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 근처잖아요. 그죠? 786이나 764는 사실 몇 퍼센트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되돌림 포인트에서 음봉이 떨어졌고, 이것에 대한 음봉은, 여기서 대한 음봉은 우리가 요게 상승대한 대한표본 요것도 786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1대1의 채널이 하나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채널가가. 그러면 이 채널이 그냥 단순한 플래그 패턴, 즉 X 파동에 대한 반등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와야 될 조정은 이 규모는 이 정도 되는 교정 규모가 여기서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전에부터 계속 보고 있던 중에 하나가 14,000대 초반대가 하나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근데 14,000대 초반에 형성이 되게 되면 우리가 메이저로 보고 있는 이 추세가 또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바라보는 이슈가 중요해요. 그때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 어떤 이슈로서 그걸 깨버릴 것인가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이제 9월 달에 나올 만한 그런 경제적인 이슈들은 대충 중요한 게 정리가 됐고, 이제 그 물가라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이미 포지션이 정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정파를 본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내가 그냥 바로 이 바닥을 깰 거라고 보기는 아직은 무리다. 이 반등성의 파동 자체에서 여기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포인트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래가 많이 들어오는 포인트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밀도 캔들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얘가 지지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지를 받을 때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나오고 빠졌다가 다시 해서 빵빵빵 해서 X의 더블 콤보 형태로 A, B, C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가 되냐면 이쪽 그림 자체에서 딱 크게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급적인 이야기를 사실 잘 안 하는데 요즘은 엘리엇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답정너를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부분이 이 전체 상승에 대해서 다시 38.2 구간, 그러니까 분명 23.6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죠? 반등이 나왔고, 우리가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긴 하지만 이 규모는 사실은 상승장에서 나오는 조정 규모예요. 그죠? 하나의 웨이브가 끝났을 수는 있겠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규모의 웨이브가 끝났을 수는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23.6이지만 이걸 옮겨둬 보면, 그러니까 파동의 규모를 봤을 때, 형태를 봤을 때 여기 규모가 이만큼 등장했잖아. 이만해죠, 그죠? 그다음에 이 사이즈 하나의 사이즈로 본다면 얘가 요걸로 봐야 되거든요. 요걸로 요렇게. 그러면 아직까지 38.2가 도달 안 한 상태예요. 그럼 아까 전에 그 흐름이 나오게 되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나가고 다시 해서 한 번 더 해서 플랫의 조정이 완성이 되고 플랫을 완성시킨 이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 그럼 14,000대 초반이 완성이 된단 말이야. 이 고점을 딱 기준으로 해서. 확장이니까 조금 더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플래그가 확장 플랫이 완성이 되고 14,000대 초반에서 이 16,400을 하나가 올라간 이 웨이브가 등장을 하게 되면 하면서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5파를 완성을 시켜주는 그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에 대한 3파에 대한 플랫 조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5파형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임펄스 웨이브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되게 예쁜 매수 구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임펄스 웨이브라고 지금 지칭하기에는 찝찝한 요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찝찝한 요소들이. 이걸 확장을 더 시켜보면, 더 큰 사이즈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의 상승장을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시장 엄청 큰 상승장이에요. 그죠? 이렇게 펼쳐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78.6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요 상승장.
그리고 요걸 연결시켜보면 이쪽에서 보게 되면 요건 좀 이제 제가 큰 여기를 크게 보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어디 갔냐? 주먹까지 키울게요. 거긴 아까 코로나 조정 부분이고, 그러니까 78.6에 대한 기술적 반등 포인트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규모에서 봤을 때는 38.2 조정을 완성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주봉 규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모습, 여기의 모습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때의 모습과 지금 여기서 만들어져가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 쓰리봉을 만들어져 이 강력한 상승장과 그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던 이 시점, 그리고 이 추세가 끼어진 이 시점부터 여기서 매도가 타점 형성이 되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빨간색 선 20, 12, 12거든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죠? 똑같은 관점에서 얘가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추세가 지금 여기를 때려 찍어버려 이 저점을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렇게 가다 이 저점을 낮춰버렸다고. 그런데 이 깊이가 얘가 더 깊어요. 지금 연월석보다.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규모는 아까처럼 상승장의 임펄스로 올라가는 그림, 그러니까 이 파동을 임펄스로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여기서 올라가더라 조정을 만들어주는 그림이 더 합리적이라는 보조지표의 설정이 말이 나온다고. 이게 이제 임펄스 웨이브로 벌써 상승에 대해 1, 2 이렇게 진행된 이 상승장의 그림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녀석을 만약에 또 조정파에 대한 규모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 이 규모를 제가 9,000불에 대한 언급을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많이 빠져 7,000까지 빠질 수 있다. 7,000이라는 건 사실 강칠천 선생님 이제 선생이라고 할게 그 개새끼 죄송합니다. 그 사기꾼 새끼죠 그거. 그 부분이 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 61.8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없는 거다. 원래는 사실 이렇게 빠져서 적당한 반등을 주고 0.58, 9천까지 제가 옛날에 9천이라는 말을 언급을 한 적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렇게 갔었으면 이 조정파가 깔끔하게 웨이브가 되고 조정파가 진행이 되고 나서 2007년 7, 8에서 상승하는 전 세계 행복한 그림을 가리로 인도 시장이 이제 다시 중국 시장을 대체하면서 자, 물가도 안정 또 다시 한 번에 그 황금기를 겪어낼 수 있는 시장이 어철되면서 주가도 올라가 이 그림을 기대를 했었으나 죄송합니다. 이 미국의 이 양아치 놈의 새끼들이 저는 미국을 양아치라고 부르겠습니다. 양아치는 좀 그런가? 얍삽한 새끼들이 중국은 깡패 새끼들이고 깡패는 그리고 저긴 그 조폭 새끼들은 저 위에 저 러시아 하여튼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 야금 놈들이 엄친아들이죠.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아는 사람 이 얘네들이 하여튼 이 구간에서 유동성을 풀어버립니다. 다시.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유동성을 푸는 동시에 뭔 테마 이슈가 들어왔냐면 AI의 테마 이슈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우 이론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이 뭐냐면 종목 장세는 상승장의 끝에 나타나요. 항상 그랬어요. 모든 역할이 다 그래요. 그게 분산장의 특징이거든. 근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불장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러면 한쌤 니는 뭘 보고 있느냐? 저는 하방을 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꼬꾸라져야 된다. 13,000에서 땡큐존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쨌든 규모가 크니까 잡아볼 만한 그림이고 분명히 반등은 나오겠지. 빠지더라도. 왜냐면 이렇게 진행될 수 있거든. 엔딩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만큼 상승했는데?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조정파라고 본다 하더라도 조정파라고 본다고 한 786이 아까 요 웨이브에 대해 786이었죠? 그죠? 요 사이즈에 대해서 좀 사이즈 좀 잘 제대로 보이진 않겠지만 618, 786 어쨌든 이제 본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가 정정이 나오게 되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등이 나왔다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이 나올 것이고 그럼 한승 니는 뭐냐? 찝찝해요 되게. 말씀드렸던 15,000, 그러니까 16,000불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 조정하면서 15,600을 사실 메인으로 보면서 16,000까지 티어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5,600포인트에서 제가 평단으로 숏을 갖다가 4개의 계약을 잡아서 마이크로 4계약. 복수하려고. 제가 예전에 손절 나간 거 있잖아요. 큰 거. 몇백만. 좀 부끄럽지만 제법 크게 터졌어요. 손절했어요, 크게. 근데 그걸 이제 복수를 하고. 지금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한 거지. 그러니까네. 관리는 좀 됐다고 보면 한 개 정리했으니까. 아깝지. 다 팔았으면 돈이 얼마인데. 내 계약에 저 정도면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쿨하게 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근데 이게 되게, 이거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사실 이걸 넘겨줄까, 이제 그게 되게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지금 잡아내기에는, 그게 이번 9월 달에 분명히 그것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작은 그림, 일봉상에 요 그림을 만들어 줄 것이고, 요 4시간 차트 요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핵심은 이 장대 양봉이 어떻게 깨지느냐 버티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은 어쨌든 이게 쭉 상승해서 뭐 12,000쪽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상승에 대한 표는 16,400에서 6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연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이번 9월이 이 차트의 고점이 아니라 다시 꿀렁꿀렁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진행돼서 11월 달까지 상승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11월이 고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냐? 아까 말씀드린 이슈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슈가 일단은 경제적인 지표,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취업 지표가 지금 이제 식어가고 있어요. 취업자 수가 3.8 꽤나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예금 금액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카드 빚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맨날 자료를 점령해서 PPT를 못 만들어서 그렇지,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들은 블룸버그나 그다음에 그런 증권사에 나오는 그걸 데이터를 보려고 제가 그런 방송도 많이 보거든요. 데이터. 그러니까 그냥 카더라 말고 데이터는 그래서 뭐 테이버님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뭐 누구냐 오건영 부부장님 맞나? 오건영 씨 맞나? 하여튼 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김영익 고시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는 원동력이 될 거고, 이게 올라봤자 이게 한 번이야. 금리 다 올렸잖아. 그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승했단 말이죠.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경기가 뻐꾸러지고 있는 모습 지표들이 나오면서 그게 그 증시의 반등으로서 상승으로서 작용을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신호냐라는 부분은 연준은 이미 일단은 경제가 좀 식기를 바라면서 금리를 계속 쪼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하나 더 잠시 잠깐 쪼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까지 하고 나서 과거에부터 우리가 차트를 보자면 16물 구체금리랑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나스닥을 봤었을, 나스닥 기술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리먼 브라더스 2008년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죠.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집값 폭락하고 저 때 뭐 자살한다고 그러면 난리가 쳤던 시기적이거든요. IMF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고생을 한번 하고, 리먼 브라더스 이 터졌을 때 이 미국 애들이 리먼 브라더스 그 당시 4위 은행이었나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꽤나 상위권 은행이었고, JP 모건이 2등인가 1등인가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빨리 돈을 풀어가지고 커버를 쳤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교훈을 가지고 그때부터 얘네들이 전 세계 이제 정상들 다 불러다가지고 나 이렇게 할 거니까 금리 낮추고 우리 미국이 몸을 보일 테니 뭐 저거저거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오건영 부부장님께 사실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네. 오건영 부장님이죠. 네, 팀장님이죠, 이제. 그 성함 맞을 거야. 하여튼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야기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또 맞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계속. 그래서 경제를 부양시키고 다 막아내고 잘 했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주가가 급락을 하네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애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10년 동안, 10년 이상 그래서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되겠다. 당시에 제가 말한 말씀이, 주가의 급락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거 전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시기가 이때란 말이에요. 근데 떠졌는데, 이때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10년 동안 풀었던 돈을 2년 만에 풀어내요. 근데 주가 상승폭을 보시면 비슷하죠. 높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결론이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의 총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더라라는 게 결론은 팩트예요. 시차의 효과가 있을 뿐. 그래서 당시에 제가 빅스텝 자이언스 금리 인상이 예상돼 있으니까 금리는 빠질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그 분이 이제 질문하셨던 게 뭐냐면, 보통 금리를 올릴 때는 주가가 오른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저는 그때까지는 강도 몰라서 단순히 금리를 올리면은 돈 쪼그라드니까 빠지겠지, 이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뒤져보니까 금리가 인상될 때 보통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뭐였냐면, 순간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 금리를 그냥 1.5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1.25가 아니라 7.5 자이언 빅스텝, 자이언 스텝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애들이 그거에 대한 공포감으로 미리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양적 완화 측면을 봤었을 땐 이 그림이 나와주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따라가면서 요동친 거지. 그러면은 돈이 쪼그라들었단 말이야. 시차를 짜고 들면서 요 정도 14,000, 15,000 정도까지가 적절한 금리였던 게 맞는데, 여기서 돈이 더 쪼그라들었었어야 됐어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퉁 하면서 칭찬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올라갔었는 게 이게 정상인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반등할 때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도이치뱅크랑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인가요? 그 세 개의 은행이 파산을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자본을 생각을 해보면, 도이치뱅크가 중국 자본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가 러시아 자본. 그러니까 하나가 러시아 자본, 두 개가 중국 자본입니다. 최대 자본이. 그래서 걔네들이 다 파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음모론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일부러 파산시켰어요. 걔네 세 개를. 돈줄 줘오려고. 파산시키고 나서, 파산이 되니까 얘네 그걸 증발시켜버리고, 돈을 풀어서, 다시 풀어서 유동성을 증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만큼 줄였던 유동성의 거의 대부분을 회복시켜버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가가 폭등을 했어. 근데 이 폭등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테마주 장세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 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비파로, 이 규모에서, 이 주봉급, 이 큰 규모에서 비파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선적입니다. 비파라는 것은 뭐가 동반돼야 되죠? C파가 동반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A, B, C, D, 이것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는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 규모가,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비파라고 하더라도 이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C가 만약에 진짜 이까지 가서 빠진다고 치더라도 확장에 대한 플랫 관점이지 지그재그의 관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결과적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거든. 맞잖아요. 근데 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게 이제 리세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 큰 규모에 대한 조정피 부분에서는 반등을 줄 것이고, 여기 임펄스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쭉쭉쭉 상승, 임펄스라는 건 고점 뚫는 임펄스 원래 올라가야 되잖아요, 계속. 그럼 이제 오파가 돼버리거든요. 오파가 돼버리면 얘는 조지는 거라. ABC가 뒤에서 나와야 되니까. 꽝꽝꽝 그러면 실장 진짜 가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가려면 그만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만 이슈는 세계전에 미국이 폭탄 쳐맞는 것밖에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 나와서도 안 되고, 이거 나오면 그냥 주식이고 나와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채권이고 나와버리고 없는 거잖아. 맞죠?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믿는 거고. 그러면 노멀하게 진행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파가 아니라 조정파로 진행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죠? 조정파로 진행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그지? 지지받고 저렴받고 지지받고
받을 거야. 받을 거야. 한 90%의 확률 받을 거야. 근데 받고 나서 이렇게 가느냐는 몰라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정리되셨습니까?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 자, 그래서 글로벌한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변수를 봐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수가 다시 또 이제 돌아갑니다. 근라로 그것에 대한 확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내일 노동절이니까 아마 미국 나스닥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추세에 대한 이탈 방향과 일단 지지 때리고 있거든요. 살짝 깨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상탈 방향과 요 볼린저 밴드와 요 일목균형표의 상단, 기준선의 상단에 대한 15,3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300포인트 전후에서의 지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지를 받다가 낑낑낑낑 하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요. 15,800까지 건드리는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규모에 대해서 올라가는 128점 연장파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조정에 대한 관점이 바뀌진 않는다. 이거 왜냐면 이거 확장파가 진행되면 요거 1.38이 요정 28 이거지 오잖아. 이거 보이죠? 딱 맞죠? 맞잖아. 그래서 이 정도를 갈 수 있다. 그래서 9월달까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아직 악재가 크게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역시나 그 경기 지표가 난조게 나오는 것을 시장이 그 골디락스 그리고 금리 그 동결 인하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더 상승한다면 이 차트로 19,700에서 800 정도. 그래서 아마 나스닥 선물 차트는 15,900 근처까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기서 만족하는 거. 자, 됐죠? 그래서 되게 지금 섬세해야 돼요. 굉장히 섬세해야 돼요. 시장이 한 번 예상할 수 있는 시간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는 가능성. 그것은 내가 여기서 떨어지는 파동을 보고 제가 결론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봉을 살려주는 그림이죠. 맞죠? 왜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냐면 여기가 더 높아졌거든요. 왜냐면 빠지려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게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한 번 더의 봉우리가 등장하게 되면 요 그림이 나와서 여기서 꺾인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야 이제 9월 하순까지 그러니까 그 FOMC까지 갈 수 있는 그 시대간적 여유와 버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스닥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되고 있냐면 비트코인이나 알트 코인 시장이 약간의 반등을 좀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슈팅이 나온 애들도.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요 관점. 그래서 이번 주에 요 힌트, 요 부분에 대한 힌트를 좀 봐야 돼요. 요 파동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다시 돌리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마 여기서 만약 돌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제가 쇼핑샷 싹 다 청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잡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는 못 버티거든요. 제 포지션 전체상으로 지금 여기를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면 개수라도 줄여놓든가, 뭐 개수 줄여놓는 게 가장 합당한 선택이겠죠. 그죠?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 여기서 이까지 빠지게 되면 이게 접속바 X, 왜냐면 786 돌림이었잖아요. 접속바 X로 보고 다시 한번 더블 X, 그러니까 더블 콤보 형태로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진행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가능성. 그럼 이건 16,000에 넘어가는 흐름이야. 근데 16,000에 넘어가는 흐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임펄스가 아니라고.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제 크게 봤었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조정파가 되고 여기까지 하나가 되고 다시 이렇게 돼서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확장되면 좀 더 갈 수 있겠죠. 아주 6,000 정도에 살짝 아주 600, 200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건 엘리엇 파동, 여러분 제 단지 공부하신 분들이 볼 견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함부로 못 내. 그럼 이걸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걸 잘라서 보게 되면 제가 카운팅 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가 더블 지그재그였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곳은 이제 콤보 형태로 조정파가 진행됐고 A, B, C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A, B, C 형태로 진행이 되면 최대 여기에서 여기까지, 왜냐면 확장 플랫이면 이까지 고점을 딸 수 있거든요. 16,200, 그러니까 선물 차트 요거보다 50 더하면 됩니다. 16,250 정도의 고점에서 확장 플랫을 만들어주면서 여기 빠지는 그림. 그 그림이
어쩌면 나스닥이 골디락스로 갈 수 있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과거에 이제 나스닥 쌍고점이기도 하면서 멀티플. 여기는 이제 무조건 고메들 모델 쇼트 때려야 되잖아요. 이건 지금 2000포인트가 넘잖아. 그지? 제가 그것에 대한 여기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플랫이 또 다시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임펄스로 가는 건 오바고 여기 플랫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이러면은 플랫 형태에서 좀 더 또 확장을 하게 되면 더 큰 차트 넘어가야 되겠죠. 시나리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딱 뭔가 심플하지 않아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 형성이 되냐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아니라 아까 플랫 형태가 등장하게 되면 요렇게 해서 요런 수렴형 삼각형 형태가 진행이 되고 이 뒤에서 한번 이탈이 돼서 나오는 그림. 이거는 이제 전쟁이든지 뭐 어떤 또 큰 변수가 때 생길 수 있겠지. 요런 그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걸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제가 그렇게 확률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24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024년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봐요. 그럼 금리를 내릴 때 보니까 거의 주가가 빠지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한 주가가 본인들이 이게 멀티플이 20배라는 게 어마어마한 배율이거든요. 얘네들 보통 13배 정도가 되면 적정하다, 13배, 15 정도가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20% 정도 뭐 높은 수수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20% 높긴 데 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생산율이 증가되고 뭐 경험이 좋아지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10% 정도로 놓고 보더라도 여기가 맞는 것이고 20% 보게 되면 여기 되는 거겠지, 그죠? 또 빠질 때도 더 빠지잖아요, 보통 주가가. 그죠? 그러니까 그때 빠진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한다면 글쎄요, 이 가능성이 일단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고 뭐 이건 뭐 그냥 너무 멀리 간 건 얘기잖아요. 너무 멀리 간 얘기니까 어쨌든 나는 여기서는 못 사겠다. 어쨌든 뭐 꺾이는 흐름에서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되게 많아지는데 근거들이 상황에 대한 그게 상황 시나리오에서 그럼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되게 쉬운 시장 아니야. 그러면 이제 스토캐스틱을 보자 보면 기술적 분석이죠. 제 전공 분야죠. 네. 여기서 이만큼에 대한 부분이 봉우리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웨이브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하나의 웨이브인 거야. 이게 지금 1%스럽거든. 그런데 여기에 저점이 여기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가 되잖아요. 지금 파동이 하나, 둘, 셋. 큰 형태의 3봉을 완성시키는 시점. 그런데 이 봉은 여기가 고점은 아닐 것이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고점이 이걸 영역을 더 능가하는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러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보통 여기서 이거보다 더 높게는 못 만데 이게 하늘로 가버려야 되니까 하늘로 가버리려면 금리가 지금 고금리 상황인데 그만큼 경기가 더 좋아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 세계의 돈을 빨아먹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은 이제 분산자니까 다른 나라의 돈을 빨아먹고 있어. 근데 특히나 중국의 돈을 오지게 빨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GDP 2위국이 이 중국에서 중국도 GDP 다 빨아먹고 있어요. 지금 싹 다 반틈 빨아먹었잖아. 이게 그걸로 다 올라간 거거든. 그 다음에 한국도 빨아먹었잖아. 그죠? 일본이랑 미국이 다 빨아먹었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급등하는 그림은 이걸 높여주는 그림 나오기 힘들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그림이 분명히 이거보단 영역이 좁게 나올 텐데 지금 일치적으로 살짝 더 높긴 하지만 요거랑 요거 좀 똑같죠,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가정 했었을 때 그 변화에 대한 시기는 9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고점, 이런 모습에서 주가의 고점은 9월 초중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9월 10일, 15일 정도가 고점을 찍을 가능성,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고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세부적인 흐름에서
세름에서 아까 전에 그 변수들 있죠. 이렇게 반등을 쭉 한 번 더 들어 올려주는 변수들이 그런 것들을 여기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못 버티니까 제가 그냥 물량을 줄이든지 저였다 관리했다가 올라오면 다시 숏을 때릴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를 고점으로 버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추세가 또 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깨지니까 이 글로벌은 이 추세가 깨져버리는 시기라고. 그 추세가 깨질 때 다이버전스 걸리는 건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하락이야. 그 다음 적어도 이 웨이브에 대해서 절반 가까운 조정은 나온다. 그래서 13,000대가 보고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스닥 시황이 정리되셨어요? 30분 동안 떠들었습니다. 그죠? 자, 댓글 주셨던 분들 어느 정도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오늘 다르고 알을 다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엿을 공부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시향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시향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른다는 말이냐 떨어진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모르신 거고요. 한쌤이라는 작자는 일단은 조정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 깨졌기 때문에 그죠? 요 정도의 흐름을 체크해 볼 거. 여기서 돌려주는가 이렇게 바로 올릴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ABC 보통 이 정도 1대1로 나오니까 1대1 법칙 아시죠? 그래서 53,000 정도에서 숏 포지션을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 장대 양봉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 장대 양봉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보인다. 실제로 대장은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근데 여기를 때리게 되면 추세가 꺾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때리게 되면 이렇게 때리는 모습이 다 달라지겠지만 임펄스로 때리게 되면 전 명확하게 그냥 숏까지 포지션 끌고 가버릴 것이고 애매하게 때리게 되면 이 자리는 반등을 주더라도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빼서 14,200 요거는 관점이 어떻게 요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ABC죠 그죠? ABC 요 관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살려줘야 추세가 사는 것이 여기를 때려버리면 이 추세를 때려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때려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 깨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기서 ABC를 완성시키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로 한 번 더 간다 하더라도 한 번 요 정도 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하방에 대한 베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시점은 9월 FOMC 시점이 아마 큰 변곡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전까지 나온 이슈들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빠진다. 이건 좀 하여튼 쟤는 메인인데 어떻게 갈 거냐 어떤 모양으로 갈 거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반등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시킬 것인가 요게 고민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절대로 기술주들 갖다 붙지 마십시오. 부러지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부러지는 시나리오는 아마 금융이 깨져야 될 겁니다. 금융이 좀 흔들리면서 은행이 좀 불안하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터지면서 그리고 뭐 그런 불안감이 좀 좌우가 돼야 되는데 아직 미국이 그런 흐름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마 위로 조금 들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못하겠어요 말을. 정확한 건 요약하자면 저는 미국 주식은 비싸다. 13,000대는 와야 그나마 살만하다. 이거는 개꿀, 뭐 쭈쭈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기서는 담아도 시간 해결해준다. 관점이. 됐나요? 여기는 시간의 조정을 만들어줄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만큼 그거는 주식은 증시는 유동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39분까지 미국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코인으로 넘어갈게요. 코인을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슈팅이 나와서 눌리면 못 주고 가지고 빠지고 그죠? 그런 것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봤던 누구냐? 그런 비트코인 약 반등 타이밍 제가 말씀드렸던 3,500만원 전후에서 우리가 단타를 노려볼 수 있다. 알트코인들이 단타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추격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눌림목 되돌립니다. 타점을 잡고 떨어지면 톡. 그래서 저는 78.6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해서 4분의 3절까지 빠지면 한번 노려봐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섬세하게 노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뭐 루멘은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루멘 뭐 160에 대한 반등이 반도 또 나고 있는데, 루멘 뭐 전 그냥 보는 표현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오스, 여러분들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오스 제가 800이 약간 넘는 시세로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에 지금 날파리도 새파리 버린 지 한 마리가 돌아서 날뛰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근데 내가 여기서 샀지만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7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7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제가 주봉 하단에 하면 700원일 겁니다. 700원. 눈이 잘 안 보이는데 700원까지 빠질 각오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모아가 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안 그래요? 700원 정도. 이때 안 사면 언제 살 거야? 물론 이렇게 돌아 올려주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에 사면 제일 베스트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안전하게 실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빨간색 때려주면, 그래서 지금 사는 건 제가 1000원까지만 보겠다 그랬거든요. 1000원까지만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들 봤을, 그리고 패턴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이게 이제 깨지긴 했는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걸 지금 만나러 가고 있거든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 차력 추세가 요때 좀 요거 강해졌지만 이때 요거는 더 이상 강해지지 않는다면, 요거는 이제 이 그 700원대의 가격대는 어쩌면 요새 저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모아 가보셔도 좋다. 물론 실패할 수 있겠죠. 100% 성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승부를 본다면 지금 같은데 승부를 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미쳐가지고 이런 꼭대기에서 승부를 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의 모습이 여기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이. 근데 이 고점을 더 살려서 한번 위에 건드려 줄 거냐 말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스닥 상승, 저는 죄송하지만 기성장 하락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락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 비트코인 같이 양아치 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죽여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적당한 관점에서 이렇게 살려주고 다시 뭐 꿀럭꿀럭 하다가 올라갈 것이냐는 부분인데, 여기를 올리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어떠한 흐름에서 더 끌어올리게 되면, 그죠? 이 부러지는 각도는 강하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비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비는 예상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예방. 여러분들 보험을 사고 나니까 넣습니까? 자동차 보험을? 사고 날까봐 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까봐. 보험이에요, 보험. 그 보험에 대한 그 긍정으로 우리가 비중을 줄여 놓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험에 대한 관점으로 채권을 사두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안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되지 않나요? 미국 증시인데 그 잡스러운 코인과의 과연 비교를 할까?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증시가 빠질 때 이 비트코인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싸니까 빠지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동치면서 이제 긴축으로 빠지면서 이네들이 돈이 어디로 가야 하오? 라고 했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인 시장으로 돈이 조금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검증이 이렇게 많노?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옛날에 아시나요? 그거. 마운트 곡스의 매물이 한 10몇 조 가량의 매물이 풀립니다. 올 가을에. 그래서 그때가 비트코인 코인계에서는 중요한 또 변곡이 될 수 있습니다. 현물 ETF는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고,
현물 ETF는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고 단기적인 모멘텀은 그 녀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차트를 굉장히 유심히 들어봐야 되고 타점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마 10월달 좀 끝날 때쯤 2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우리 단톡방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녹화를 2번째 떴는데 이번에는 그냥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댓글들을 제가 속상해서 많이 안 봐요. 속상하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멘탈이 조금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그래도 제 의견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혹시 오후에, 오후 한 4시 정도에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 차 한잔 하러 오십시오. 같이 한잔 합시다. 저희 단톡방 있죠? 단톡방에 그게 있습니다. 단톡방이 이게 있으니까. 이거 단톡, 여기 내 거고, 이거 죄송합니다. 네. 내 거고. 여기 저희 단톡방에 보시면, 공지사 딱 눌러보시면,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저는 제 쓰는 전화번호거든요. 여기 연락 주시면 돼요. 문자 한통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공방 이런 간자들은 공방 이런 것들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오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시는 분들이 힘드신가 봐요. 많이 이제 좀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말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뛰어들고 싶으신 분들은 또 노크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아시겠죠? 네. 뭐 관리 받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미래셋 계좌 만들으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제 북대구 지점으로 공식 어플이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뭐 피싱 이런 거 안 해요. 공식 어플이에요. 공식 어플. 우리 그냥 그 어플에 검색해서 받는 거 그걸로 해서 등록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떤 걸 사셨는지 볼 수 있어요.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추천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봐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너무 힘들다. 선생님 네가 좀 관리해 돌라. 그럼 제가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니까요. 아시겠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